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낙태란 태아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이전 시기에 임신을 종결시키는 걸 얘기하는데요. 낙태라는 의미가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상으로는 인공유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유산의 방법에는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이 있습니다. 치료적 유산은 의학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적응증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져 왔던 방법이고, 지금 우리가 낙태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창 이슈화되고 있는 선택적 유산 방법이 있습니다. 낙태의 방법에는 크게 수술적 방법과 약물적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모든 주수를 통틀어 다 할 수 있는데, 약물적 방법에 비해서 수술적 방법이 당연히 이제 빨리 끝나고 또 고통이 좀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약물적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차후에 그 조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궁 내 유착과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임신을 3분기로 나누는데 1, 3분기는 14주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15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2, 3분기, 그리고 이제 29주부터 42주 정도까지를 임신 3, 4분기라고 합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아니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신 10주 이내의 경우는 약물적 치료 방법을 더 권고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소프록세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원래 임신은 아주 초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임신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은 이것을 막는 한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을 하여서 이제 임신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이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은 자궁을 수축시켜서 태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서 임신을 종결시킵니다. 메소트렉세이트라는 약은 항암제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영양막이라는 태반의 전구체인데 그 부분을 감소시켜서 유산을 해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약이 모두 작용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함으로써 임신을 좀 더 빨리 종결시킬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약물적 유산에는 금기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약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나 피임장치를 갖고 있는 분들, 자궁 내에 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심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응고장애, 피가 많이 날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약물적 치료 방법은 선호되지 않습니다. 신장질환 또는 이제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발작질환의 전구 병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약물적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어마어마한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출혈의 강도는 보통 생리양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증 또한 동반되는데, 이 통증은 보통의 생리통을 넘어서서 약간 배가 많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 또 아주 미약하게는 뭐 오심, 구토 또는 이제 발열, 그리고 이제 어지러움증 같은 부작용도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적 치료 방법은 성공률이 약간 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7주, 8주, 9주, 10주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주에서는 거의 98%까지도 약물로서 완벽하게 인공유산이 성공하고, 10주 정도 되면은 92%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확률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6주, 7주, 8주 요럴 정도에는 그거를 자궁 개대 및 이제 소파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면 마취약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를 일부 개대시킨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기구로 자궁 안에다가 넣어서 모든 임신 산물을 다 제거를 해내게 되죠. 한 1분 정도 안에 긁어내는 방법으로만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마취약 때문에 그게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서 병원에도 오래 머무를 뿐이지 다음날 바로 이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이면서 진통제로 통증이나 뭐 출혈 같은 것도 다 조절이 잘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진공흡입술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기구를 넣어서 긁어내는 것보다 진공흡입하는 방법이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이 1, 3분기 즉 12주 이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더 큰 주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수술적 부작용은 어떤 기구를 자궁 안에 넣어서 긁어내다 보니까 연한 자궁이 뚫릴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자궁 천공이라고 하고요. 그냥 한 번만 뚫린 경우는 그냥 두고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술자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궁이 많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염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는 잔류 조직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혈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수술적 방법으로 긁어내야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2주 이후를 좀 포괄적으로 보면 한 14주 이후나 15주 이후에는 아기가 뼈가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기구를 넣어서 흡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파를 해서 아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화병증이나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궁 입구를 조금 더 벌려놓고, 그리고 아기 조직을 한 번에 이렇게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기 조직이 빠져나오면 그때 자궁에 남아있는 태반 조직을 긁어내는 그런 마지막 그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소파 수술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궁 입구를 벌려놓고 아기가 잘 나오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나오게 하기까지 여러 가지 약물적인 방법, 여기서부터도 이제 약물적인 방법이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48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약을 계속 쓰면서도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을 계속 쓰게 되니까 엄마는 복통도 일으키고 굉장히 힘들죠. 오히려 이제 태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분쇄해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 주스에서는 아기 뼈라던가 이런 거에 자궁이 많이 다치거나 자궁 경부가 태아 뼈에 긁히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에는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성 사망률도 사실 한 10만 건당 한 0.7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신이 진행된 상황에서 유산 과정이 진행될 때 아기를 낳는 것만큼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주스별 낙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임신 6주 정도 됐을 때는요, 아직 태아가 보이지는 않는 시기예요. 그런데 요 난황이라는 게 보이게 되면은 자궁 내 임신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6주 정도 됐을 때나 임신 7주 정도, 그리고 8주, 9주 정도까지는 그 수술적인 방법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프진이라는 약이나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을 복합적으로 써서 유산을 시키는 방법 또한 98%까지의 정확도로도 성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0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약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성공률이 조금 낮아지고 결국에는 임신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신 12주가 넘어가게 되고 14주 정도가 되면 이런 뼈들이 잘 발달을 하게 되는 시기라서 먼저 이제 약물적인 방법을 써서 자궁 경부를 많이 개대시켜 놓고 결국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긁어내줘야 임신이 종결되는 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슬픈데요. 혹시나 20주에서 24주 정도에 뭐 태아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의학적인 문제라거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산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쓴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은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수영장이나 사실 목욕탕, 뭐 성관계 이런 이제 자궁 안에 뭔가 물이 들어갈 만한 상황을 약간 조금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달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아기 낳은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산후풍 같은 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가락이 시리다던가 발목이 시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바람이나 차지 않은 음식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고, 딱딱한 음식 같은 거 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출혈이 계속 생기거든요. 자궁 내막에 있는 분비물들을 모두 다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유산 후에도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주에서 3주가량은 출혈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출혈이 더 길게 되는지를 사실 살펴보셔야 되고, 임신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초음파로 모두 다 깨끗하게 끝나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내용은 낙태를 권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음지에 있는 낙태법에 관한 그런 올바른 정보를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낙태법에 관해서는 조금 더 현명하고 그런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